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우리 경제 혁신과 제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집 시간을 준비해서 이 경제혁신 계획 중에서도 고용과 노동,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정책,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이지수 기자,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변무장 서울지역본부장,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대인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찼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모시고 특집 시간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박준식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담고 있는 내용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죠.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신년 계획은요, 지난달에 있었던 이 신년 대담에서 이 국정 철학을 밝힌 것에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달에 있었던 그 신년 대담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남은 3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리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3년이 상당히 어둡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대통합을 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었고요. 이러한 이 국정 철학을 구체화한 게 이 3개년 계획입니다. 이번 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보면은요, 크게 3대 추진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이 3가지 추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15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00대 실행 과제가 선언이 됐는데,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초점은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하려는 사람 가운데서 청년과 여성, 또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그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이 그분들인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VCR로 정리를 해 나갔는데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꿈과 적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으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 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확대합니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육과 의료,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예정입니다.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경영계를 대학의 구조조정에 참여시키고 전문대를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발맞춰 전일제 체제로 굳어진 보육 시스템을 원하는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와 출산 휴가 기간에 근로자를 부당 해고하는 사업장에는 강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모성보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도 개혁안에 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아우르고 실직 기간 중 최저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개편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정책과 함께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도 우선순위에 올렸습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서 고용, 노동, 일자리 분야 정리를 해봤는데, 자, 박근혜 정부 지난 1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고용과 노동 분야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통상임금 적용도 되고요. 또 이제 근로시간 단축 법안도 국회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장에서의 혼란입니다. 이런 현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 그 대화와 타협을 정부가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 하나 덧붙여서 또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창조경제 부분입니다. 네. 이 창조경제는 창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기본이 되는데 지난 1년간 창조경제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손에 잡힌다기보다도 하나의 그냥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에 그쳤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펼칩니다. 일단 오프라인상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을 전국에 17곳에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과 더불어서 온라인상에서도 이 창업과 벤처 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데 창조경제타운이라고 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의 어떤 창업 열풍을 이어간다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자,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심은 청년 구직자들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과 취업을 한데 묶어서 개혁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일단은 이게 산업계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번 개혁안에 담겼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직업훈련 기관들이 어떻게 그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냐 이것이 담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의 그 변무장 본부장님께 좀 더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인력공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노력을 오래전부터 펼쳐왔다고 이지수 기자가 말씀을 해줬는데, 자,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고용보호우리공단은 그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앞에 VCR에서 보셨다시피 첫 번째로 기업 스스로가 기업에 맞는 인력을 일터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제도인 일학습 병행 제도의 도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학력보다는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제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중앙 단위의 훈련 중심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훈련 체제로의 변화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네. 기업의 수요 조사를 거쳐서 공동훈련기관에서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서 기업에 취업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도구인 이 NCS,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작년도와 금년도에 이어서 총 811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인 멘토스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등 각 분야의 최고의 능력자를 멘토로 모시고 끼와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그 밑에서 현장 중심으로 일을 배워서 취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노력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등장한 게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일학습 네. 병행제는 지금 가장 핫한 정말 이게 뉴스 이 거리가 되는데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참 만성적인 구인난이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였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일학습 병행제라는 것은 네.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학교 트럭에서도 등록금이나 학비를 통해서 그 수업료가 들어가듯이 기업에서 현장 훈련을 할 때도 학습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NCS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짠다든지 교재를 만든다든지 또 훈련 강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등 학습 비용 총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현장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훈련 시설과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 비용 충당을 위해서
연간 20억까지 1%의 이율로 저리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기업이 일학습 병행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일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요, 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금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네. 전 분야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 첫째로 50인 이상의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 전자, 기계, 문화 콘텐츠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 기업 내의 학습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EO의 의지, 고숙련자가 그 기업 내에 존재하는지 어떤지, 그다음에 현장 훈련을 갖출 수 있는 시설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임금 조건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기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산업 현장에서 직접 이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김대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계기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업한 지는 지금 약 한 25년간을 지금 한 업종을 지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요. 네.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 직원들의 이직, 구직 이런 문제와 또 지속 가능하게 인재를 길러내는 그러한 그 양면성의 문제가 제일 그 대두되는 게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 일자리에 관해 가지고 일학습 두얼 시스템 네, 그런 일학습 제도가 네. 요번에 고용부로부터 그런 그 좋은 제도가 나왔다는 것을 저희 기업에서는 잘 이용을 해서 구직난과 일자리들을 자연스럽게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대표님, 그런데요, 중소기업은 지금 당장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일손도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건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결국은 직원들이 그만큼 해야 될 게 많아지고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요. 기업이 발전하려면 그 인재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인원도 좀 늘리는 쪽으로 좀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미래에 꿈나무를 키운다는 그런 그 각오하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일에 대한 그 손실 부분 뭐 이런 것들은 투자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대인 명장께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 현장에서 이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말은 쉽지 참 크다, 부담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인력공단에서는 이 산업체를 방문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같이 이 공단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일단 과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먼저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업을 경영하신 대표님 그리고 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서 본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체 상황이나 현장의 수요가 어떤지 파악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인데, 자, 본부장님은 그래서 기업체 방문이나 유관단체들과의 업무 협조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쳐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하나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러한 국가적인 과업이다 보니까 네. 각계각층의 협업이 없이는 도저히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용부 등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단기대, 폴리텍 등 전문기관, 그 다음에 SC 등 산업계, 그 다음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설계를 마쳤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각종 협회랄지 또 학생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계 등 학교 트랙,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지자체, 우리 공단 등이 협업을 구축을 해서 이 제도를 성공리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그 틀을 갖췄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그 얼마 전에 진행한 그 서울 지역의 전문기업고등학교 그리고 동문 기업과의 업무 협약이 있었잖아요. 네. 예.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한 곳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종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했으면 역할이 다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취업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동문기업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 저하고 동문기업을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자원을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문기업을 발굴하고 우리 공단은 학습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하며 동문기업은 자기 학교 모교의 후배를 채용하면서 정부 정책을 이용하는 그러한 그 삼박자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그 모델로 연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4개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각각의 협업을 통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끊임없이 협업을 하고요. 업체를 선정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김대인 대표의 이 대응 소프트미를 만나게 된 건데, 김 대표님, 기업을 직접 이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런 점은 좀 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 좀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그 신입 그 사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시간 그 수료를 마친 후에 그 이후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커리큘럼을 이렇게 그 현장에 맞도록 구성해서 그 수료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수료가 끝나게 되면 뭐 1년 내지 2년, 많게는 4년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그 기간을 2,400시간으로다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년 기간이 끝나면 이 그 사원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정부 지원은 수료 이후에는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 그 사원이 직장을 훈련을 받아서 직업으로 연계시키는데 기간은 약 3년 정도는 소요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교육기간을 2년을 잡았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이후에 그 기간에도 좀 정부의 지원책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영입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을 군대 가는 문제에 바로 직면이 되는데 이 학생들을 산업체에 기능 요원으로 편입해 주시면 계속해서 일을 배울 수 있고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제도를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그 기능 훈련을 마친 이들에게 뭐 이런 재형저축이나 아니면 보금자리 앞으로의 5년 내지 8년 이후에 그런 좀 특혜 이런 것들 기회를 주셨으면 확실하게 이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구축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교육기간 이후에도 좀 정책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군대 문제
그리고 기능훈련을 마친 자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 기자께서는 이제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네. 예,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채용된 직원들 만나셨죠? 예, 만나고 왔습니다. 이 30대 중반의 여성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이 용접하고 기계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직전에 종사했던 이 업종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예, 기계하고 용접에 관심이 있는 분이 서비스의 업종에서 일했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네.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여기 와서 이제 일을 배우고 이 수업을 듣고 하는 게 너무너무 체질에 맞아서 상당히 오히려 고맙다고 회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의 인터뷰를 먼저 보시고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처음 입사했을 때 알고 있던 지식 말고 제가 용접으로 들어왔지만 전기 분야도 할 수 있을 거고 공정 냉동 분야도 같이 배울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일을 하면서 다른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들어봤지만은 이 한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공부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게 실무적인 이 과정을 겸해서 이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시간과 개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어떤 회사 차원의 지원도 전폭적으로 더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조건들,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는 거는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또 쉬운 이 선택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까 김대인 명장이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런 지원책이 좀 더 이제 폭넓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또 하나는 이 기업체, 구직자의 역할에서 중요한 게 이 학교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실무적인 모든 이 과정들을 사실은 이 한국 폴리텍 대학교에서 일종의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과 과정, 커리큘럼을 짠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실행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 한국 폴리텍 대학교의 이 산업현장 교수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이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론 기업에도 이점이 있어야 되겠지만 학습 근로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보다 일학습 근로자에 임하는 것이 더 좋다는 메리트를 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제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참 어떻게 또 진행을 하실지 참 궁금하고요. 또 김대인 대표님은 먼저 제도를 도입할 입장에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본부장님. 본부장님 먼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홍보에 어떤 효과가 있듯이 결국은 이 제도가 이제 작년에 설계를 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국민의 인식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에는 이제 국가 정부에서는 일학습 병행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국민적 합의를 이 법 테두리 내에 녹여내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마련하는, 보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수행이 되고, 결국은 2017년도까지 1만 개의 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가 금년부터 진행되면서 질적 제고를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부수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일학습 병행제가 역사적 과업이니만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김대인 대표님도 네. 다른 기업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기업에서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 그 미래를 보고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변화를 일학습 병행 제도를 기회를 갖는 그런 그 사업이다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혁신 계획 중에서도 고용과 노동, 일자리 정책,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특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이지수 기자, 그리고 특별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변무장 서울지역 본부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김대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